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은퇴 후 부부가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세상,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갈등과 이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마치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오르는 것처럼 은퇴는 부부에게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익숙했던 일상과 역할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서로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때로는 설레는 두 번째 신혼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낯선 타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은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직장이라는 공간이 부부 각자에게 독립적인 시간과 활동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그 완충지대가 사라진 셈입니다. 이로 인해 부부 대화는 더욱 중요해지고, 자녀 문제, 사소한 참견, 서툰 자기 표현력, 그리고 과거의 서운함이 현재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마음의 불안과 위축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제2의 인생 항로를 개척하며 마치 두 번째 결혼을 하는 것처럼 새롭게 관계를 정립할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부부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퇴 부부에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생활 패턴입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거나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고 독립적인 시간이 보장되었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아내는 삼식이 남편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아내는 그로 인해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이 침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패턴의 변화는 부부 각자의 역할 변화와 책임 변화에 대한 기대 불일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은퇴했으니 이제 아내가 자신에게 더 신경 써주길 바라지만 아내는 오히려 남편이 집안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의 차이가 쌓이면 작은 일에도 쉽게 갈등이 발생합니다. 서로의 일상에 대한 새로운 합의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활동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하거나 각자의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등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고 의미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체성 혼란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상실은 남성에게 특히 더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오랜 시간 사회생활을 통해 쌓아 올린 자존감과 정체성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존감 하락은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배우자에게 불만을 표출하거나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갑자기 예민해지고 의존적으로 변한 남편의 모습에 당황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배우자의 감정적인 지지와 이해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은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아내에게 기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감정적인 기둥이 되어줄 때 이 시기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을 넘어 남편이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탐색하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서 존재 가치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서로가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때로는 함께 참여하며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소통의 부재는 은퇴 부부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한 비전을 부부가 함께 공유하지 않거나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계속 회피하는 경우, 또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미숙함 등이 쌓여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서툰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감정들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사귀다가 결국 배우자에게 불필요한 짜증이나 무관심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오해를 낳고 부부간의 심리적인 거리를 더욱 벌려놓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의도적으로라도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구체적인 생활 계획, 재정 문제, 그리고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서투르더라도 나는 이런 점이 서운하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다와 같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솔직한 소통은 부부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개인 시간 부족도 은퇴 부부가 겪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은퇴 전에는 각자의 직장과 사회 활동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시간이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함께 있는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와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독립적인 관심사 및 활동을 유지하지 못하면 불만이 쌓이고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정신적으로 지치고 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함께하는 시간과 개인 시간 사이의 균형을 현명하게 찾아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 예를 들어 함께 여행을 가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자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한 명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다른 한 명은 정원에서 식물을 가꾸는 식으로 각자의 공간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의 모임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생활은 부부 각자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결과적으로는 부부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서로의 개인적인 삶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경제적 문제는 은퇴 부부에게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은퇴로 인한 수입 감소는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거나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문제는 부부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솔직하고 투명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은퇴 전부터 충분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은퇴 후에는 현재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가계부를 함께 작성하거나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각자의 소비 습관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중요합니다. 한쪽은 절약하는 습관이 있고 다른 한쪽은 쓰는 즐거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사용할 수 있는 용돈을 정하거나 큰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의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적인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과정은 부부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심리적 안정과 직결되므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여섯 번째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오랜 결혼 생활은 편안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소홀해지고 정서적 친밀감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 연애할 때의 설렘이나 신혼 초의 애틋함은 사라지고 배우자를 너무 당연한 존재로 여기면서 무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소통의 단절과 감정적인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밀감은 부부관계의 핵심입니다. 은퇴 후에는 오히려 이 친밀감을 다시 회복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데이트를 하거나 스킨십을 통해 애정을 표현하고 작은 일에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알아봐 주거나 맛있는 음식을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좋았던 추억들을 함께 되새기며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앨범을 함께 보거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배우자에게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부부관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식물에 꾸준히 물을 주어야 잘 자라는 것처럼 부부관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솔한 대화입니다. 서로의 감정, 기대, 꿈, 그리고 두려움까지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요즘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미안해라고 말한다면 괜찮아, 당신 힘든 거 아니까 이해해라고 단순히 답하기보다는 어떤 점이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줘와 같이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솔한 대화는 부부간의 오해를 줄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은퇴 후의 생활, 재정,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 우리의 생활비는 이렇게 줄여나가는 게 어떨까? 집안일은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하자와 같이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화의 목적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부부가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함께하는 시간과 개인 시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개인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 골프, 요리 수업 또는 자원봉사 활동 등 부부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찾아 함께 참여해보세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에게 더 큰 유대감과 애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서로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공동의 추억을 쌓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동시에 각자의 독립적인 관심사 및 활동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당신은 오늘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던데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라고 격려해주거나 나는 오늘 서점에서 책을 좀 읽다 올게. 당신은 당신만의 시간을 보내와 같이 서로의 개인적인 활동을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려는 각자의 삶의 만족감을 높이고 그 만족감이 다시 부부관계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순환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7번째로는 새로운 역할 정의입니다. 은퇴는 부부의 삶에 있어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곧 각자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퇴 전의 역할 분담이 은퇴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화된 상황에 맞춰 집안일 분담, 재정 관리 등 역할을 재정의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아내가 주로 집안일을 담당했다면 이제는 남편이 요리나 청소, 장보기 등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정관리 전문가였던 남편이 은퇴 후에는 가게, 경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아내와 함께 나누는 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 재정의는 부부 각자가 가정 내에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서로 지지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남편은 은퇴 후 자신의 역할을 쉬는 것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가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내 또한 남편의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가 평등한 동반자로서 가정을 함께 꾸려나간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력을 분담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나는 당신이 요리해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집이 항상 깨끗해와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의 새로운 역할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8번째, 친밀감 유지는 행복한 부부관계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랜 결혼 생활로 인해 친밀감이 희미해질 수 있지만 의도적인 노력으로 얼마든지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데이트, 스킨십, 칭찬 등을 통해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친밀감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손을 잡거나 가벼운 포옹을 하는 등의 스킨십은 배우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오늘 당신 옷이 정말 멋지네. 당신 덕분에 내가 힘이 나와 같은 진심. 어린 칭찬은 배우자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관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또한 부부만의 특별한 기념일을 챙기거나 예상치 못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이벤트들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과거에 좋았던 추억을 되새기며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첫 만남의 추억, 결혼식 날의 기억, 자녀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 등을 함께 이야기하며 그 시절의 따뜻한 감정을 다시금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밀감 유지를 위한 노력은 부부관계를 단순한 의무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친밀감은 부부관계의 면역력과 같아서 친밀감이 높을수록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9번째, 소통 방식 개선은 부부관계 개선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대화는 부부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난, 잔소리, 명령조의 말투는 상대를 위축시키고 방어적으로 만들며 결국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대신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맨날 그런 식으로 해?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자신의 바람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한시름 놓았어와 같이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소통 방법입니다. 나는 당신이 늦게 들어와서 걱정했어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비난받는다고 느끼기보다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중간에 끊지 않으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하여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격앙되었을 때는 잠시 대화를 중단하고 냉정을 찾은 뒤 다시 이야기하는 타임아웃 기술도 유용합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의 개선은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임을 확인시켜주며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소통은 기술이자 예술이며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10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관계 개선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상담은 단순히 문제가 있는 부부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부부 상담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라는 특수한 상황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만이 줄 수 있는 통찰과 조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통해 부부는 서로의 감정을 안전한 환경에서 표현하고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갈등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소통 방법이나 갈등 해결 기술을 배우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 중 한 명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개인 상담과 병행하여 부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부부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부부 상담은 잠시 멈춰서서 관계의 지도를 다시 그려보는 과정이며 때로는 잃어버렸던 나침반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11번째, 재정적 안정은 은퇴 부부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후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전부터 연금, 저축, 투자 등을 통해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정 설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매달 얼마의 생활비를 사용할 것이고 얼마는 비상금으로 저축하자. 향후 몇 년 안에 어떤 지출이 예상되니? 미리 준비하자와 같이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서로의 재정적인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 문제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소비 습관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함께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만큼 현명한 소비 습관을 들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아끼는 것을 넘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부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안정은 부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은퇴 후의 삶을 더욱 자유롭고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흔들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